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수공항에 대한 안전성 개선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정치권은 오늘 여수공항 시설 보완과 활주로 연장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전남도 의회 임시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높은 콘크리트 둔덕과 짧은 활주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여수공항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수공항은 안전시설 개선과 함께 신규 노선 유치에 힘쓰고 안건으로 상정된 여수공항 항공안전 강화 건의안도 재소구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여수공항의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와 짧은 활주로 등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내년 선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면 국제선 부정기 노선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6년 세계 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2012년도에 전 세계 띄운 이상의 공항으로 자리매여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수공항 활성화에 물꼬가 트이자 지역 경제계도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수공항은 갈수록 노선과 여객기 수가 줄며 경제계를 중심으로 증편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들은 여수공항의 국내외 노선 증가와 시간대 다변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해나 무안 또 인천공항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또 시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많이 불편함이 있어서 일본이나 동남아 쪽은 국제선을 우리 여수공항에 유치를 하면 좋겠다는. 전남도 역시 지방공항의 안전성 강화와 시설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무안공항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여수공항도 증편과 노선 확충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겁니다. 국내선이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국내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편을 하고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공항 이용률을 높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더불어 지방공항에 대한 안전성 개선 요구가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요즘, 내년도 국제행사 유치를 앞두고 여수공항이 안전공항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상환 요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지역사회는 10년 넘게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선투자금 3,600억 원을 일시에 상환하라는 것은 사후 활용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선투자금 일시 상환 요구를 즉시 철회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위해 정부가 재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공식 출마 선언은 탄핵 인용 이후에 하겠다며 경선 완주는 물론 타 후보와 연대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권 도전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 출입기자들과 오창 간담회 자리에서 뜻을 이미 굳히고 결심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대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 동조 세력이 국가를 전복시킬 것 같은 비상시국이어서 공식 출마 선언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마 선언은 탄핵 인용 이후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대권 경선에 참여하면 중도 사퇴 없이 끝까지 가고 다른 후보와 연대도 없으며 어느 후보에 대해서도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경선 전략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지사가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처음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에 대권 주자가 없는 시점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대권 후보가 나온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전남 지사들은 의례껏 해보는 소리라는 평가절하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몸값을 높여서 다음 행보를 뒷받침하려는 게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재선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고 재선 도지사를 수행하는 등 대권 도전 역량은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SNS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내란 세력 등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3년 전 삼선의 박준영 전남지사가 민주당 대권 후보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하는 등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현직 도지사로서 두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는 김영록 지사의 부담감이 만만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지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 선거가 4월이든 5월이든 치러진다면 대선 이슈는 분명 내란이 될 것이 자명한 상황.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만의 내란 종결 방법론과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덧붙여 전국에서 첫 시행하는 출생기본수당 등 김영록표 전남 정책이 민주당 경선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가 새해 들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에 비해 2.2% 올라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역시 2.3%로 최근 6개월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와 경유, 차량용 LPG 등 환율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남의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전라남도가 관련 지원 강화에 나섭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1월 말 기준 전남 출생아 수는 7,6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해 9년 만에 반등이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관련 39개 사업에 61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전남의 문화유산이 다른 지역에 보관돼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전남문화재에서 지정 해제된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되찾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연꽃 받침돌 위로 사자 2마리가 마주선 채 석등을 바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활동한 고흥 출신 신여랑 장군, 선조가 전라 우수사로 부임하는 신장군에게 내린 군사 동원 명령서 밀부유서입니다. 모두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 밖에 국보인 화순 대곡리출토 청동거울도 국립광주박물관에 있고 영암 거푸집은 숭실대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곳 국립광주박물관을 포함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남 유물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신여랑 장군 유품 2점은 소유자가 광주광역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남 유형 문화재에서 지정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광주 지정문화재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 광주박물관으로 가면서 소유자 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국가 소유로 된 유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더라도 장기 대여를 통해 지역 박물관에서 보존해야 하고 전남 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반 박물관 수장고에 소장한 것보다는 그 지역에 위치시켜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재를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하는 의미가 아닌가. 전라남도는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대여 계획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역의 유일한 국보인 쌍사자석 등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기금 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선박람회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할 대행 용역업체 선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입찰 참가를 희망한 49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선박람회 운영 대행 용역 제안 설명회를 갖고 선박람회 행사 개요와 총감독단의 연출 방향, 제안서 평가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선박람회장의 운영과 전시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 정산 시까지 선박람회를 총괄 운영할 종합운영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총 269억 원의 규모로 추진됩니다. 순천 시의원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전 시민들에 대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이영란 의원 등 순천시 의원 10여 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된 경기 침체와 사회적 혼란으로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순천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원들은 또 일각에서는 지역 상품권 할인 판매를 이유로 민생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지만 상품권 할인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취약계층이나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도심 속 봉화산 주변에서 사슴무리가 주민들에게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산에 살기 시작한 사슴은 번식을 거쳐 개체수가 급증했는데요.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에 접근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울타리 바깥으로 사슴 3마리가 지나갑니다. 뒤이어 큰 뿔이 달린 수컷 사슴이 수풀에서 나타납니다. 4마리다. 아파트 옆 공원을 뛰노는 사슴들. 순천 봉화산과 삼산 일대 등산로에서 볼 수 있는 사슴무리인데 요즘 출몰이 잦아졌습니다. 15년 전쯤 사슴 농장에서 탈출한 4마리가 야산에 자리 잡으면서 개체수가 70여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순하고 귀엽고 그다음에 보면은 산에 올라갈 때마다 약간 힐링되는 기분? 온순한 데다 사람 접근을 피하는 탓에 아직 안전사고가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산 주변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주민들은 겨울철 먹이를 찾으러 내려오는 사슴 탓에 속을 끓입니다. 울타리 막아놓은 거 봤죠, 저렇게 막. 그러면 뭐대 뭐가 다 뭐 채소고 뭐 이거 다 뜯어 먹어. 체리나무를 심어뒀는데 사슴이 갉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로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번식으로 개체수가 늘고 사람과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공존을 위한 생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5년 전 순천도심 4차선 도로에서 사슴무리가 나타나 차량과 마주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60마리가 100마리, 200마리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개체수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정책이나 이제 사슴에 대한 배려는 자칫하면 이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관련법상 사슴은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분류돼 포획할 수 없습니다. 개체수를 통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겁니다. 순천시는 우선 먹이를 배치해 사슴 이동 경로를 관리하고 환경부 전문가와 공조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여수 산단의 한 도로에서 폭발물 더미가 발견됐습니다. 조사당국은 길가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는 공장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내관이 제거된 폭발물 약 20개를 확인했습니다. 여수경찰은 해당 폭발물이 차량 운반 도중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순천 나간읍성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김빈길 장군 추모제를 시작으로 떡국 나눔과 전통 공연, 큰 줄다리기와 달집 태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나간읍성 놀이마당에서는 제기차기와 윷놀이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칼바람에 체감 기온이 낮아져 매우 추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에서 7도 사이, 한낮 최고 기온은 3에서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사흘째 발효 중인 강풍특보는 내일 오전 중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강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고흥 해창만의 배수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포두면 송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배수로 7.3km를 정비해 인근 107헥타르 규모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발전 수준과 잠재력이 높은 지자체로 평가됐습니다. 광양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 지역발전지수 RDI에서 41.6점을 기록하며 전국 15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2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역발전지수 부문별 평가에서 지역경쟁력 부문과 주민활력 부문에서 각각 호남 1위를 기록해 광양시가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여수시가 국내외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기준이었던 국내 회의 4시간, 국제회의 2시간 이상 등 시간 요건은 삭제하고 국제회의 기준에는 국제협회연합, 국제컨벤션협회 등을 연계하면서 지급 대상은 확대했습니다. 여수시는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기관 단체에게 최대 2천만 원, 국제회의는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